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모바비 에디터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동영상이라는 걸 찍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애들 어렸을 때 한두 편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비 관련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외관상으로는 깔끔하고 좋아 보였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바비에 메일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한번 프로그램을 써보고 장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 물론 나는 거대 블로거도 아니고 시골에 직구하는 하수인데 그래도 한번 보내줘볼래? 어쩔래? 하고 이제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 뭐 알았어, 너가 한번 써보고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줘 하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영어로. 한국어로 보냈는데 요즘 좀 확실히 글로벌한 시대인가 봅니다. 아마 한국어로 메일을 보냈는데 누군가 호기심에 번역기를 돌려본 모양이에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글로 쓰려고 했는데 프로그램도 얻었고 유튜브도 시작했고 겸사겸사 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동영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동영상 생초보, 편집 생초보가 생초보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써보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쫙 비교해 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모바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에는 그냥 에디터하고 플러스 에디터가 있는데 그냥 에디터는 4만원이고 에디터 플러스는 6만원. 가격 차이만큼이나 어떤 기능의 차이도 있겠죠. 필수적인 비디오 편집 이런 세 가지는 공통이고 차이가 나는 게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게 이 트랙 수네요. 그냥 일반 에디터는 6개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99개입니다. 6개면 생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본적인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99개의 트랙을 쓰려면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이것저것 막 넣고 트랙 영상 많이 넣고 음악 많이 넣고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특이점은 바로 이 타이틀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듯 싶어요. 이 키프레임이 없으면 사실 이 동영상 프로그램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생초보들한테는 키프레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동영상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아우트로, 인트로, 비디오 클립, 기본 제공 음악, 스티커 이런 것들은 숫자는 월등히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한글이나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도 쓰는 기능만 쓰잖아요. 효과도 쓰는 효과만 쓰고 이것도 취향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비디오 처리 속도인데 여기서 느리면 답답하니까 우리 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역시 15 플러스를 사야지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체험판을 쓰다가 삭제를 하려고 하면 어디가 조금 더 써봐 하면서 할인을 제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걸 잘 이용하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모바비를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새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 한글로 치면은 새 문서, 워드로 치면 새 문서 같은 거고, 이건 일종의 마법사 툴이죠. 마법사 툴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직관적인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실제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빠른 비디오로. 이걸 클릭해주고 자신이 설정해둔 작업창에서 워낙 필요한 사진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 해주면 내열이 되죠. 이건 뭐 열기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폴더체 가져올 수도 있고 합니다. 저는 이제 드래그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 사진들이 정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뭐 쉽게 드래그로 간단하게 정렬이 됩니다. 다음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기본 테마가 보이는데요. 여행, 가족, 러브스토리, 생일, 액션, 이렇게 5가지 기본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음악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XY 값에서 조금씩 축으로 이동하면서 약간의 페이드 아웃이 되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테마마다 이것을 좀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트랜지션은 작업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타이틀하고 엔딩 타이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도 작업창에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기본 값으로 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중에 바꾸면 돼요. 비디오 길이는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뭐 조금 더 짧게 할 건지 뭐 이런 것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이 이 검은색 막대 채우기인 듯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처럼 좌우로 검정색 막대가 생깁니다. 이 장면에서는 상하로 생기네요. 이거는 화면비하고 사진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체크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검은 막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트리밍을 하면서 사진이 약간 손상을 입겠죠. 근데 이게 뭐 손상이라기보다는 훨씬 깔끔해 보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 비디오를 저장할 건지 편집 계속하게 할 건지 웹에서 공유할 건지 하는 선택 메뉴가 뜨는데, 그냥 뭐 조금 다시 편집을 하고 싶으니까 편집 계속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이 뜨게 됩니다. 아까 작업했던 사진들하고 테마에서 선택했던 자동으로 선택됐던 음악이 들어가 있네요. 이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적 이용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사야지 됩니다. 여기 보면 요 마크가 바로 트랜지션이에요. 크로스페이드라는 효과를 넣은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메뉴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 필름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거, 이게 이제 바로 가져오기입니다. 가져오기는 뭐 내가 녹음한 음원이나 음악, 내장된 비디오 등을 이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요 아이콘은 필터인데 눌러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사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사진하고 영상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게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가장자리 얘를 선택해서 입히고 싶은 영상에다가 얹혀 놓으면 이 영상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효과가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별 표시가 있는데 이 별 표시가 이 필터가 적용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면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아이콘을 보면은 이게 이제 트랜지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직관적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는 오른쪽 창에 다 선택할 때마다 바뀌니까 적용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자신의 영상에 맞는 효과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모두를 보게 되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효과도 아마 대부분 자기가 쓰는 것만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네 번째 있는 거 T는 뭐 텍스트죠. 보나마나 텍스트는 이제 타이틀도 있고 엔딩 타이틀로도 쓸 수 있고 인트로 타이틀로도 쓸 수 있고 모두를 선택해 보면 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제 간단한 텍스트가 자막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됩니다. 얘는 어떤 효과가 없이 그냥 고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데 이 간단한 텍스트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막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 자막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도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아이콘은 스티커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아동스럽습니다. 어른의 취향은 아닌 듯 싶어요. 모두를 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쓸 법한 그런 스티커들이죠. 어른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기업용으로 쓰고 싶을 때는 좀 아쉬운 맛이 좀 드는데 혹시 비즈니스 버전에서는 그런 스티커를 지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마침 여기 더 많은 스티커라고 해서 스토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걸 팔고 있는지. 여기가 이제 스토어, 이펙트 스토어인데 블록버스터 팩, 인기 세트 해서 여러 가지를 팔고는 있네요. 제목 3개, 아까 타이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27개, 배경 5개, 트랜지션 2개, 프레임 1개를 포함해서 10,000원. 이게 싼 가격은 아닌 듯 싶지만 그래도 효과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경우라면 역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듯 싶습니다. 영화 감독처럼 새로운 우수한 효과로 자신의 블록버스터를 만드세요. 10,000원. 테크놀로지 세트 해서 30,000원짜리가 있네요. 이 세트의 구성 70개 제목, 오 많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말답게 테크놀로지스러운 그런 디자인들 요소들이 되어 있네요. 표시된 효과는 세트에서 제공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스티커, 역시 이쪽으로 돈을 주고 사야 뭔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군요. 이게 그거네요. 모바비 광고에서 자주 보는 그 트랜지션이 여기에 모여 있군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있고 6만원짜리 3만원 비싸긴 하지만 비싼 만큼의 값어치는 한다 봐야지 되겠지요. 어쨌든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콘은 뭐 설명선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설명선이기도 하고 도형들도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선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영상에서 강조를 하거나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싶거나 할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많이 쓰는 게 자막이죠. 자막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많이 쓰겠죠. 라운딩 된 것도 쓰나요? 사각형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갖다 끌어다 놓고 적당한 위치에 주로 하단에 위치하죠. 그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키워주면 이 하단에 맞는 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트랙에 이렇게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걸 갖다가 영상에 맞게끔 쭉 늘려주면 영상 전체에 이 사각형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자막 때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잘라내서 그 자막이 필요 없을 때는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스포이드를 눌러주면 채우기 색을 보통 요즘엔 검정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검정으로 바꿔주고 불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끝납니다. 밑에 자막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으면 됩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를 얹어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글꼴도 여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나눔 고딕을 선택한 후 크기는 72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얹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배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로 날린 다음에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 이런 식으로 자막을 앉히면 됩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이미지 등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창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트랙에 놓고 크기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 캐릭터인데 사기 캐릭터죠. 말 그대로 생긴 건 굉장히 귀엽습니다만 실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위해서 프리셋 넣고 자기가 원하는 데 선택해주면 돼요. 일단 좌측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멈췄다가 우측으로 나가는 일시정지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와서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들어오고 중간에 비어있는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멈춰있는 캐릭터가 중간에 떠있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오브제가 오른쪽으로 나갔으니까 조금씩 볼까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운데서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오브제가 오른쪽으로 나갔으니까 이번엔 다시 좌측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여기다 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좌측에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또 보낼 수가 있겠죠. 오브제가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시간을 적당히 줄이고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확대, 축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관적이라서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이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업창에서 원하는 파일을 가져와서 트랙에다 놓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크기 조절을 해준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에 선을 가져다 놓고 애니메이션을 적용만 하면 됩니다. 확대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키프레임입니다. 확대를 했고, 그다음 축소를 이번에는 이 부분에 축소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축소,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처음에는 이만큼 해서 이 프레임을 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확대, 축소, 이동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초보자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꽤 편리하고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적용한 최종 파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것 같네요. 코딩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코딩 하듯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생쳐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트랙을 확대 축소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클릭하거나 슬라이드를 움직이거나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윈도우 경우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간단하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여기에 깔려있는 자막들입니다. 자막들을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자막 밑에 있는 이 검은색 틀입니다. 이 초반에 작업을 했던 거라서 사각형 틀을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초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더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각형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중간중간 자막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서 이 까만 틀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 중간중간 잘라낸 그런 작업들입니다. 또 이 T는 이 태극기 편집자의 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입니다. 이 요 T 아이콘에서 골라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텍스트만 입력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중에서 이 최고 갖다가 쓴 거고, 실제 사진과 만화 그림을 같이 상하로 놔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끔 놔둔 겁니다. 근데 여기 별을 보면 이건 필터가 적용된 거라고 했었죠. 보니까 고갱이라는 필터가 되는데 이 연두색 느낌이 나는 요게 바로 고갱 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터를 하나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하프톤 흰색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이 그림에다가 얹혀주면 필터는 여러 개가 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림이 아주 옛날 만화 같은 그림 느낌이 희한하게 다르죠. 필터를 한번 제거해 볼까요? 제거했을 때하고 필터를 입혔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만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에 특히 도트가 막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그림 하나 가지고 와서 입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은 확실히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눌렀을 때 볼륨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볼륨 포인트를 추가해서 얘를 볼륨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을 했다가 이 음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올라가서 다시 서서히 페이드 아웃, 음향 페이드 아웃을 시도한 겁니다. 페이드 인, 최고치 올라갔다가 페이드 아웃 하면서 음향 최고치 하는 겁니다. 이 음향은 여기서도 볼륨을 또 조절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경에 있는 음악을 전체적으로 쭉 볼륨이 낮추고 싶다. 음성하고 배경음악이 막 뒤섞여서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 배경에다 놓고 볼륨을 갖다가 줄여버리면 10% 정도로 해버리면 배경은 많이 다운이 되고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또 얘가 만약에 목소리라면 목소리를 또 200%로 키워서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좀 초보자의 첫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메뉴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렇게 보자, 그런 뜻입니다.